제가 이제 아부를 받아보니까 좋습니다. 옛날에 복도에서 늘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던 사이인데 많이 컸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브리핑 네. 하던 사이예요. 아, 아니, 왜 얼굴이 왜 빨개졌어?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서. 네. 저희 스튜디오에는 정영진 많이 컸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습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코너에서 너무 저희가 분위기가 조금 처지는 바람에 그 세 번째 코너에서 확실히 좀 살려야 되는데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계시군요. 또 진지하기론 또 그러니까. 정말 언론계에서 대단한 노잼 장윤성. 네, 큰일입니다. 거의 지금 재밌습니다. 언론인 출신들이 계셔갖고 거의 지금 관훈클럽 느낌인데. 이래서 이게 빵만 없네.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신문 이재명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왔습니다. 왜 울어요? 눈물 난다 나도. 안 돼. 조회수도 문제지만 좋아요 수가 너무 처참합니다. 눈물 좋아요 나.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눈물 나. 콧물 우리가 나요. 정말 재밌게 해드리면 이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를 분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회수도 많이 부족합니다. 조회수도 부족한데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내 오늘 탓입니다. 동접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두 분 나오셔가지고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우리 장윤선 기자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장윤선 기자님이. 조회수 동접 떨어지면 다 내 잘못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장윤선 그런 거죠, 지금. 기자님이 네. 그 취재 편의점. 편의점. 사실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32만 32만. 4천이 넘었습니다. 뭐예요? 힘내라 정영진. 아니, 응원한다 정영진. 아니,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잘 되는 이유는 네. 저희가 사실은 편의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24시간 문 열어놓고 네. 아무 때나 편할 때 정치 현안에 대해서 궁금할 때 누구 쉽고, 편할 때요? 네?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아니, 그분들이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와도 네. 정치뉴스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돌아간다. 네, 계속 돌아간다. 쉼이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죽어나간다 우리가. 진짜 방송 오래 하셔, 근데 보니까. 올해예요. 뭐 틈틈이 라이브 하시고 뭐 네. 방송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이쪽에 박리담의 전략이라고. 그래갖고 피해갈 수가 없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괴로워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요? 서정욱 변호사라고. 서석 변호사. 아니 계속 하시잖아요. 아니 누가 자기더러 구독하라고 했냐고. 자기가 구독해놓고 계속 좌파 방송 올라온다고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섭외해서 나오라 그러면 좌파 방송 안 나간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윤성 기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부사장님 거기는 유튜브 채널 안 해요? 법률신문?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있긴 합니다. 저희는 정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것들을 합니다. 법률신문에 걸맞게. 거기 그래서, 구독자 몇 명입니까?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군요, 지금은. 네. 아니 뭐 전문 채널이니까. 그렇죠, 예.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래요? 아직은 뭐 이렇게 미미한 수준이나 7,000명? 나중엔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검색해. 바로 찾아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이재명 부대변인 네. 꼭 뵙고 싶었어요. 왜요? 사실 오늘 실물로 처음 뵀거든요. 예. 네. 섭외하려고. 섭외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좀 해보고 판단하시겠다고. 저희 팀 저 작가님께서 저한테 네. 오늘 가서 꼭 잡아오라고. 이렇게 그런데- 될지 모르고 아니, 이재명이라는 이름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니요, 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배명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예. 그 현장 분위기가 익숙치 않아서 후배들 취재를 많이 했어요, 기자들. 네. 그랬는데 그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네. 이재명 선배 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선배 없었으면 선배 우리 한 줄도 못 써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뭐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이 대변인이셨는데 네. 그분이 잘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기자들이 몇분 안 어려움이 계시네. 많았다. 예. 그때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신 분이 이재명 이재명 대변인. 부대변이었다. 저 혼자 했겠습니까? 나 대변실 같이 아니 하는 근데 거죠, 밤에 일단. 뭐 예. 새벽에 전화 다 받아주고 예 그래서 기자들이 정말 그 덕분에 그 초반에 대통령실 처음에 정신 없을 때 그때 네. 큰 역할을 하셨다고 아이, 그래서 한때 실세. 받으면 받을수록 곤혹스러워하는 느낌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예, 예, 뵈니까 예. 정말 점잖으시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뭐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이 정도까지 하죠.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또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뉴스를 우리 신혜영 기자가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두 분의 의견 그리고 이상민 씨의 아주 팩폭 뭐 이런 네. 것들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좀 가볼까요? 오늘부터 처음 시도하는 네. 브리핑과 마우스 복싱의 약간 콜라보 느낌으로 느낌이야. 제가 설명하고 두 분의 날 서고 네. 각선 평론을 듣는 네.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친명도 힘들다. 친명도 힘들다. 네, 친명도 힘들까? 친명 횡재, 비명 행사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하지만 친명도 힘들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어떤 예. 내용인지 좀 짚어볼게요. 먼저 민주당에서 지금 제일 머리 아플 분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인데 오늘 또 10시 반에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에 앞서 부지런하십니다. 네. 아침에 네. 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 나갔어요. 거기서 뉴스공장.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임종석 공천 관련해서 그 지역에 공천받은 자가 엄청난 문제 일으키거나 비리가 있거나 검증에 실패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두 번째, 비명 횡사 논란에 대해서 좀 이따 봐봐, 10시 반에. 거기에 친명 핵심들이 아주 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링도 못 올라보고 컷오프 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기자들이 두근두근 했죠. 누구야 도대체? 누가 친명 중진 핵심이 컷오프 되는 거야? 네. 라고 했는데 10시 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컷오프된 현역들. 홍영표 의원. 컷오프 확실해요? 예. 오. 인천 부평을 전략 경선 붙인다 만다 있었는데 네. 다른 두 후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컷오프입니다. 전략 경선에 예. 다른 분이. 이분은 친문 핵심이죠. 네. 두 번째 기동민 의원 컷오프 됐습니다. 네. 이분도 뭐 누가 봐도 친명은 아니죠. 네. 친 뭐 박원순, 뭐 친 네. 안희정 뭐 이렇게 얘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금품수수 의혹이 있었고 아무튼 컷오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재일 의원 컷오프가 됐어요. 네. 이분은 뭐 친명이라고 분류가 된다고도 하는데 뭐 글쎄요. 뭐 예전에는 비문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고 이미 5선을 해서 사실 이번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했던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 이분 컷오프 됐는데 이분은 확실하게 나 친명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친명이라 희생양이 됐어. 이러한 희생은 납득할 수 없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친명이라 희생이 됐다는 얘기는 네. 친명도 어쨌든 조금 잘라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친명 중에 한 명으로 희생양이 됐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 내에서는 네. 안민석이 과연 찐명인가 하는 것에 대해 찐명이야.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있다. 자, 여기서 네. 이 친명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발언에 대해 네. 두 분 생각을 네.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안민석 의원은 친명입니까? 친명이긴 하죠. 네. 친명이긴 해요. 범명이 맞을 것 같아요. 범명. 범명이요? 예, 범명. 그러니까 예, 불교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네. 법명이고 예, 네. 범진보 뭐 이렇게 범이재명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될 거라는 소문은 꽤 일찌감치부터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초반에 컷오프 명단이 돌 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공관위원장이 전화했습니까? 모르는 번호 안 받아. 살아있는 뉴스다. 네, 모르는 번호 나 절대 안 받아. 그때 이제 어떤 기자하고도 통하지 않을 때였는데 네. 이제 안민석 의원님께서 하여간 뭐 많이 가까웠어요. 제가 과거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송달 거부를 한다 이거죠? 송달 거부 많이 했습니다. 네. 안 정치인들 불편할 때 안 받아. 그렇죠. 송달 거부죠. 그런데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오는 이제 차지호 교수,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이분이 아마 친명일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상당한 억울함과 분노 뭐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이제 그 수도권 내리 4선에서 이분이 수도권 내리 5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의 조정식 총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꼭 내가 국회의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총선 앞두고 뭐 불출마 선언 같은 것도 할 생각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 예. 안민석 의원이? 초반에. 초반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 그리고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희생과 헌신 차원에서 뭐 불출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때 아무개 할 때 그럼 나도 끼어서 할 수도 있어라고 했지만 100% 꼭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안민석은 그런 고민은 했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저는 입장문 보내왔어요. 그래요. 내가 지역에서 15% 이상 이기는데 이거는 아무리 정부적 판단을 해도 모두에게 공정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장문을 좀 보내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반발은 하는데 이분이 그러면 뭐 탈당을 해서 뭐 국민의힘으로 이적을 하거나 뭐 그럴 이럴 순 뿐은 없고. 아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영표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지난 의총장에서도 세게 얘기를 했었고 네.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 얘기는 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수진 의원이 지금 성남 중원에 가 있는데 그 부분과 비교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굽니까 지금 공관위원 하고 예. 있는 예. 국회의원이 그 사퇴를 하고 이재정 의원이 그렇죠. 사퇴를 이재정 하고. 의원이 사퇴를 하고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분위기다. 네네. 그럼 친명은 힘들다, 친명도 힘들다 공감하시나요? 전혀 공감이 잘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이미 다 예고가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예고를 한 건 사실은 안민석 의원을 어떤 희석 카드로 좀 써보려고 했던 것 같지만 지금 다 얘기하는 그대로 찐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친명이 희생을 강요당해서 안 된다라고 이제 안민석 의원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이미 찐명이 있고 실제 그러고 나니까 안민석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막 소환되지 않습니까? 네. 4년 전에 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두고 네. 민주당의 계륵이다 막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되니까 과거 발언들이 다 이제 소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호위무사가 필요한 거죠. 네. 그것이 아마도 이제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때 30여 명 정도가 이제 반란표가 나오면서 결국 가결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안민석 의원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친명도 당했다라는 건 그냥 희석카드다. 자, 두 번째. 설령 안민석 의원이 진짜 친명이라 하더라도 진짜 찐명인데도 탈락했다면 순서가 잘못됐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이것을 당에 분란 없이 진행하려고 했으면 안민석 의원을 정말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임종석, 홍영표 갔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지만 네. 이미 다 당내 분란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안민석 의원도 넣었어. 우리 친명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고 오히려 비명들을 자극할 수 있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의원들이 쭉 있는데 잘리고 나면 쟨 비명이었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까? 약간 예.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네. 설명할 것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기동민은 안 되는데 이수진은 왜 돼?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분 다 네. 지금 라임 펀드 사태의 몸통이라고 하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두 분 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경선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기동민 의원은 그것 때문에 컷오프가 됩니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관위는 이제 기동민 의원 본인은 이제 인정한 부분이 있고 이수진 의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죠. 예, 하지만 그걸 기동민 의원이 당연히 납득하지 못하겠죠. 예. 그리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을 왜 안 되고 전현희 전 의원 또는 뭐 국민권익위원장은 왜 되는지를 또 설명해야 됩니다. 자, 전현희 전 위원장도 물론 친명이라고 하기에는 친명인지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과거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유권 해석들 좀 한 게 있죠.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권익위원장으로 가까운 사람이 변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좀 옹호하는 게 있겠지만 누구보다 사실은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보상. 그렇죠. 21대 공천에서 떨어지고 총선에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을 발탁을 해줍니다. 예. 그만큼 혜택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전현희는 되는데 임종석 안 되는지 이런 설명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말한 것처럼
비명 행사, 친명 횡재라는 이제 조어가 네.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그냥 우리 안민석이란 친명들 끼워넣었어 라는 것으로 과연 비명들이 설득이 되겠느냐. 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줄곧 당내 여론 중에 제일 문제로 지적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더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예컨대 임종석 실장과 관련해서 이분이 출마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네. 그래서 이분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작에 한 최소한 석 달 전쯤에 불러서 이만저만해서 성동 갑은 민주당에 텃밭이고 누구 내보내도 되니까 당신은 좀 험지로 가라. 뭐 용산을 가든 종로를 가든 아니면 뭐 강남을 출마를 하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남부권 서울을 바꿔놓든 뭐 이런 역할을 좀 해줘라라고 했다면 그럼 문제가 없을 일인데, 그리고 이거는 커튼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막 시끄럽게 뭐 가네 안 가네, 특히 그 도봉갑구 같은 경우에는 인재근 의원이 그만두면서 나는 여기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김당근 변호사다, 이게 실시간으로 다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그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게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다 널어놓고 국민들이 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게 지금 선거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호 등이 커진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공천이 잘 마무리가 되고 선대위가 꾸려지고 자, 정리정돈 되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있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변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 저는 그렇게 때문에 믿고 있지 사실은 다른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당내에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한 수위의 희생과 헌신이 나와야 된다. 네. 뭐냐면 첫째,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거나, 둘째, 조정식 사무총장이 불출마하거나, 셋째, 둘 다 불출마하거나. 그래서 그 기자님 헌신하는, 생각이신 거죠? 아니요, 제가 취재한 내용. 저는 제 생각을 네. 얘기하지 비명계가 않아요. 이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비명계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네. 그게 그동안에는 기자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네. 아침부터 그 얘기를 풀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네. 기자라서 취재해서 얘기합니다. 비명계가 지금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네. 왕십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홍영표, 송갑석, 그다음 윤영찬 이런 의원들이 와서 이제 응원했죠. 응원을 합니다. 마치 모습이 저는 왕십리 회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군대를 모아서 너희들 진격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위화도해군처럼. 그렇죠, 위화도 해군처럼요. 왕십리 먼데. 회군 뭐 이런 걸어가기 좀 걸어가기 좀 멀죠. 네.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전철력이 있어요. 그래요? 새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모으서 바로 모으서. 갑니다. 오늘 바로 가죠. 오른손 바로 가요. 네네네. 대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임종석 실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컷오프의 결정을 재고해달라. 네. 이건 사실 무슨 의미죠? 컷오프를 재고한다는 것은 컷오프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공관위, 그리고 그걸 추인한 지도부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이걸 재고하는 게 그냥 그래 그럼 컷오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가 아니죠. 그걸 재고하는 자체가 결국 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시작이 바로 이제 어제 그 얘기에서 시작된 거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의 불출마 내지 사퇴로 이제 요구로 이어지겠죠. 자, 근데 그 리더십 리스크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어제 굉장히 공교로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장 행보하려고 그 헬스장에서 직장인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 영상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뭐 막 러닝머신도 타고 네.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러닝머신에 있는 그 TV 화면에 네. 그 임종석 스쿼트도 실장이 빼놓을 수 비치는 그런 장면이 그 있었단 일부러 한 거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정말 신기하다. 공교로운 거죠. 네. 운명의 장난처럼 네. 앞에 이제 좀 스쿼트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러닝머신에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TV 화면에 뭐가 떴나 딱 보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저렇게 화면이 뜬 거예요. 이 트레이너가 처음엔 모르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이렇게 채널을 바꾸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저 때 굉장히 막 임종석 실장 기자회견하고 네. 그 전에 서른 의원 탈당 회견하고 그런 네. 상황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건 검은 백조 같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대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들려주시죠.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명계가 이제 뭐 불출마 요구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대표가 탈당도 자유다라는 건 글쎄 그런 요구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이전보다 좀 나가려면 강경해진 것 나가. 같은 느낌이네요. 라는 또 식으로 비명계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갈 테면 가라. 예. 예, 붉은 기는 우리가 지키려한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센 말입니다. 그쵸. 예, 네. 지금 뭐 러시가 이뤄지고 있고 최소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까지는 탈당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현역 의원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또 무소속 민주연대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서른 의원에 따르면. 무소속 민주연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서 네. 이것은 뭐 새로운 미래로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되어서 민주당 재건 사업을 하겠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표가 이제 저 영상을 봐서 격앙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탈당도 입당도 자유다. 이 얘기는 그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가라는 거야?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거 앞두고 지나가던 그 저기 뭐 낙엽이 떨어져 있어도 네. 주워서 표가 되면 주워서 가야 된다. 꽃잎도 주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치 전문 기자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이재명 대표 사진 안 붙인다 뭐 이런 성한용 선배 칼럼이 나왔었는데 무슨 소리냐. 당선될 수 있으면 이재명 사진 붙이고 문재인 사진 붙이고 붙일 수 있는 사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표를 모아야 된다. 이런 건데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태도가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경기하다 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 있는 성동 갑구 지역은 사실 그동안 이제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했고 그 전에도 저 임종석 실장이 했고 서울의 지방선거에서 다 질 때 유일하게 이긴 지역이 있으니 성동구청장 선거고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네. 그리고 성동의 지역이 상당히 정원호 구청장으로 인해서 탄탄하게 네. 자원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꼭 임종석 실장이어야만 되는 거야? 아니야. 다른 후보가 나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나 주류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임종석 실장은 다른 분이 와서 선거를 하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강남하고 가깝고 네. 소위 얘기하는 한강벨트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홍영표 의원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취재해 보니까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분인데 이분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려서 지금 두 사람을 경선을 붙인다는 거거든요. 이번 네. 인재 영입된 분들. 한 분은 이제 비례대표 예.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질 것 같으니까 나간 거야. 이거는 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 데이터나 네.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걱정할 지점이 많이 있다. 이런 것 그러면 같습니다. 윤희숙 전현희 붙었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현희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 붙이고 예, 하루에 5,000장씩 명함 뿌리면서 한 땀 한 땀 거리에 열심히 흩어져 나갈 있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표들을 모아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임종석 실장의 어떤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역 조직이 탄탄한데 네. 만약에 이번 선거를 좀 보이콧이랄까? 내가 전현희를 돕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앞에 계시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8개월간 국민들이 부정평가가 60에서 70%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했던 강성희 의원이 입이 틀어막힌 채로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념보다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정치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하지 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학생 R&D 예산 삭감 문제 뭐 등등등등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조를 바꾸는 최소한의 지금 행정부는 그리고 또 지방 권력 그리고 사법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의회 권력마저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최소한의 장치가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게 뭐 네 편 내 편 나눠서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협력해서 최소한의 방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40일을 보내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 아니 우리가 요새 사과를 못 먹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요. 하나에 막 최근에 8,000원씩이에요. 인천에 어떤 분이 그 자영업을 하시는데 떡볶이 값을 안 올렸어요. 2,500원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마저도 못 드시는 분들이 생겼다. 가게가 텅텅 비어 있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떡볶이 사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딸기도 비싸, 딸기도. 딸기는 원래 비싸요. 딸기 원래 비쌉니다. 바나나 주세요, 바나나. 이 엄마들 진짜 너무 힘들다. 이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가지고 대파 비싸, 대파. 살 수가 없어. 다 비싸. 대파도 비싸. 거기서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니까. 아니 나 좀 이따 저녁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게. 살 수가 떡볶이 없어요. 좋아하시나 봐요. 맞아요.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민주당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안에서 싸울 문제니 지금 밖에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든 아니면 여당이든과 함께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누가 못하게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건데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약간 경악스럽죠 사실은 굉장히 막 호러물을 보는 느낌이죠. 어떤 공포스럽죠. 런닝머신에서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라는 얘기합니다. 검은 백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블랙스완이요? 블랙스완이 무슨 뜻이죠? 블랙스완은 없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하게 믿었던 일이 일어났을 때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블랙스완 이론입니다. 그럼 다시 어떤 얘기냐면 조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니? 이런 뜻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조용하게 바꿀 줄 알았니? 그 말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문맥 자체가 말이 좀 안 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조용한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뭐 이런 모르겠지만 조용한 변화가 검은 백조라는 얘기는 난 조용하게 변화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원래 이제 검은 백조라는 건 없는 건데 어디서 이제 발견이 그렇죠. 된 거죠? 맞습니다. 발견이 되고 나니까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게 있을 수 벌어졌을 있다. 때 그러니까 우리 진짜 불가능 생각했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당을 사분을 시키면서 과연 이재명의 당을 사당화 작업을 이렇게까지 거칠게 할 것인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검은 백조가 맞는 거죠. 그걸 분해수로 얘기하니까 저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아니 제가 오늘 조선일보보다 깜짝 놀랐는데 한동훈이 내건 운동권 정산 왜 이재명이 하나?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제목이에요. 하고 있는 거죠. 좀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임종서 실장도 어쨌든 이거 재심 못한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8월 전당대회 보고 간다. 그때 내가 돌아와서 친문 구심점이 되어 당권을 잡겠다. 총선은 틀렸고. 얘기가 있고 근데 반대로 친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8월 전당대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8월 전대 재출마 재집권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한 번 더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던 일이긴 하죠. 그동안 없던 일인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어제 뭐 이제 본인들 표현으로는 무력 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력 시위하고 그리고 탈당은 없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명단이 누구누구다 뭐 이런 게 이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돌긴 했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남아서 선당우사 자세로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한다. 출마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는 100% 준비를 할 거다. 그러니까 4월 총선 이후가 더 시끄러울 거다. 그런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민주당 이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궁금한 거 제가 OX로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공천 상황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고요.
저 문재인의 개입이 필요하다. 오, 액션. 문 전 대통령이 오, 갈렸습니다. 비문계에서는 굉장히 원하겠죠. 친문계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참전을 원하겠죠. 교통 정리. 교통 정리가 아니죠. 그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점화죠. 더 점화입니까? 폭발시키는 전면전 거죠. 문재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네. 대통령이 참전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친문과 비명이 이제는 같은 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전면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대결을 벌인다 이런 것이 될 텐데 네. 제가 왜 가운데냐면 네. 저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참전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육성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윤건영 의원 등을 통해서 간접 메시지는 몰라도 본인이 직접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림이 영 안 좋죠. 뭐 전직 대통령 이렇게. 그림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네. 뭐 물론 그렇죠. 사실은 전직 네.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모습 모양새도 국민들이 볼 때 좋은 모양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어떤 갈등이 막 폭발해가 나갈 때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인 거죠. 사실은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절대 나선 적이 없죠. 항상 그 갈등을 본인이 정리하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이 없었죠.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OX를 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빈명계들도 원하지 않아요. 빈명계는 아니, 누구예요? 제가 좀 잘못해서 죄송해요. 발음이 잘못 비어있는 명. 아니, 그런 걸 또 네. 지적을 하네. 넘어가 주세요. 알았어요. 그 비명계도 네. 사실은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 사실 명문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 퇴임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선거판에 끼면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당 쪼개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 저 양산에서 이것 좀 바로 잡아줘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오. 네. 이 얘기 아무데도 안 나왔나?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 3명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종석 실장 포함해서 3명을 추천했다. 네? 이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오. 대통령이 아. 직접 누구를 챙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만나서 세 명 꼭 추천했다. 끌어안고 목소리 할 때 누구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다른 썼는데 사람들은 됐고 이 세 없어. 명만 좀 전혀 해줘라. 사실 아니야. 네, 아무도 양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네, 양산에서 꼭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다.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로 참전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알아서 명백히 하신 해라. 거예요. 네. 자, 국민의힘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네.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두 번째 제목은 친윤도 힘들다. 이제 사실 여기에는 제목 너무 대충 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 힘들지 그렇게. 아니 치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는 물음표를 더 많이 달고 싶었죠. 힘들다. 물음표 하고 싶었는데 네. 공정하게 뭐 하여튼 하나만 달았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도 오늘 뭐 10시에 공관위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 짚을 거는 인천 계양구 갑의 최원식 전 의원이 이제 됐다는 거. 이제 이분이 민주당 출신인데 네. 넘어온 분이고 그래서 계양에서 원희룡 뭐 최원식 이렇게 벨트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조금 이제 각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 요 포인트가 있고 사실 어저께 더 중요해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친윤도 힘들어. 나도 안 나가잖아. 장재원도 안 나가잖아. 그리고 친윤도 다 지금 우리 경선 붙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막상 어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총 24개 지역 발표했는데 현역 초선 4명만 떨어졌고요. TK를 보니까 18명 중에 3명만 교체되고 80%가 살아남았어요. 그 희생요구 받았던 주호영 의원 살아남았고요. 네. 뭐 서범수, 김석기, 이미자 올 생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경선 붙은 분들 뭐 장예찬 현역은 아니었지만 부산 수영에서 살아남았고요. 김은혜 전 수석 살아남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조수진 의원 이 떨어지긴 했죠. 네. 근데 여기는 친윤이긴 하지만 더 센 친윤 구자룡 변호사와 경선을 붙어서 떨어졌습니다. 그 앞서도 뭐 권성동, 이철규 단수 공천 받고 했잖아요. 네. 친윤도 힘들다는 말, 지도부의 말 동의하십니까? 짧게만 가겠습니다. 예. 네. 친윤이 뭘 힘들어요. 잘 생겼는데. 힘들 거 없다. 네. 네. 자, 너무 쉽다. 너무 친윤은 쉽다. 너무 쉽다. 네. 다 먹었다. 너무 다 먹었다. 따뜻하다. 네, 너무 따뜻하다. 이재명 부사장님. 네. 네. 친윤의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공천 결과가 사실은 그걸 말해주진 않고 있죠, 분명히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현역 의원들 우리도 많이 교체했어. 그게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예. 또 딱 친윤 색깔도 굉장히 옅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공천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경선 붙였잖아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그 경선이라는 게 네. 제가 그 초반에 경선 룰이 세팅됐을 예. 때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영남 중진 사퇴론이 있었잖아요. 네. 험지 가라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전화를 막 돌렸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그러시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룰이면 우리 다 살아온다. 우리 다 살아와. 아무도 안 죽어. 현역 불패. 이거는 현역을 죽이는 룰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네, 처리해야 돼서 아마도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덕분에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원래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입만 열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당의 최악의 공천은 지난 21대 황교안 공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현역들을 물갈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보수 정책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공천은 어떤 겁니까? 사실 그 지난 그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바른 말하고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들 당대표 출마하다가도 중간에 접었어야 됐습니다. 나경원 대표 사례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했는데 그 와중에도 또 현역들이 다 살아온다면 사실 뭐 감동은커녕 변화가 있겠냐. 변화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예스맨들의 정당이 됐고 대통령의 하명부대 비슷한 수준의 정당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네. 최소한 민주정당으로서의 갖춰야 될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비판을 통해서 교정하고 바꾸는 그런 질서 있는 정당이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게 다 이런 비판이 사라져버렸다.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을 좀 합니까? 뭐 총평을 해주실 건데요. 국민의힘 공천 상황이 민주당 공천 상황보다 낫다. O, X. 낫다가 지읒 받침이에요, 시읒 받침이에요? 그렇게 편향적으로 하시면 안 되군요. 뭐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예, 방통위원장님 여기 주목해 주시죠. 무슨 자, 소리야? O, X. 낫다예요? 낫다. 베러 아니겠습니까? 아, 베러. 아쉬운 낫다. 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낫다. 오. 갈리네요. 갈렸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은 예.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가 다 사라져버렸다고 그렇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 아무리 시끄러워도 민주당이 낫다. 좋다. 예. 그리고 오는 5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세모랄까 이거 더 나은 게 없는 아니 거죠. 근데 이게 없어 사실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저는 고민했는데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사장님. 아니, 정치는 너무 어쨌든 조용하니까. 상대적 게임인 거죠, 확실히. 상대적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거가 참, 힘들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100점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51점 맞으면 되는 거죠. 누가 조금 더 낫느냐, 이제 게임을 계속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가장 유명한 명언이 이겁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겁니다. SNS는 저는- 인생의 낭비하는. 그게 팩트죠. 예.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명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네. 사실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의 내분보다 그러니까 더 악재는 없는 거니까. 쉽게 해서 당보다 더 위대한 선거 전략은 없는 겁니다. 그건 사실 너무 기본인 겁니다. 근데 그 당이 망가졌다. 당이 이거죠?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칠 수 없는 거죠. 2016년 총선이 그걸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네. 새누리당이 당연히 다 과반 이상을 획득할 것이라고 다 믿었지만 그때 바로 똑같이 했던 게 찐박 논란입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자멸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당이 민주당이 망가졌다.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낫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공천 상황까지 좀 봤고요. 네. 어떻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몹시 고픕니다. 몹시 고파요. 네. 네, 지금 이제 밥 안 먹으면 지금 혈당 떨어져 갖고 안 네.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먼저 어떻게 좀 보내드릴까요? 평소에는 조회수, 네. 좋아요 수로 제가 혈당 조절을 하는데 네. 오늘만큼은 제가 네. 근데 오늘 두 분 반복을 나오시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와서 지금 좋아요 수가 우리 시작할 때보다 2배가 올랐어요. 아 역시 이상민입니다. 네. 아니 그 이재명 우리 부사장은 뭐 복귀할 생각이 없나?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참.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조심해 이렇게 나가시면 네. 카메라만 가리지 말고 나가주시면 정프로 되고요. 얼굴 정면으로 가리고 나가주세요. 빼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들이 좀 더 네. 있는데 짤막짤막한 네, 뉴스 두 개 짤막짤막으로 짚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파란색 1입니다. 파란색. 네. 네. 아, 이게 무슨 소식인고 하니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한 그 뭐 날씨 보도가 좀 논란이 됐어요. 캡처 화면 좀 주실까요? 언론 보도인데 MBC 뉴스데스크에서 27일에 날씨를 전하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이제 파란색 일자가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유, 화면 가득 채웠네요. 예, 그러면서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보도라고 해야 할까요? 이 날씨 그 보도를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 언급을 뭐라고 했느냐. 자, 아무리 극도로 민주당에 편향된 MBC지만 이건 선 넘었다. 이것은 선거운동이다. 만약 저 일기예보에 파란색 1 대신 빨간색 2가 있었다고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멘트만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방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불법 선거운동이다.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자, 이 사안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예. 드릴 말씀이 없다 정도 수준인데요. 네네. 저 보도에, 그러니까 그 날씨 보도의 핵심이 뭐냐면 1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의미가 네. 뭐냐면 그 미세먼지 지수가 저렇게 맑아졌다. 서울의 하늘이, 한국의 하늘이 저렇게 네. 쾌청해졌다. 네. 그러면 저기 그 맑은 하늘을 네. 빨간색 일로 쓰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빨간색은 네. 그 미세먼지 많을 레드 카드, 때. 미세먼지 많을 때, 네. 심각할 때 네.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섞어서 정말 지금 심각하니까 마스크 꼭 쓰고 외출하시고요. 위험하고 경고 사인을 할 때 빨간색을 씁니다. 대한민국에서 파란색 우리 저기 이재명 그 부사장님 파란색 볼펜 쓰시는데 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이거 네. 파란색 써도 되는 겁니까? 네? 섞어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전선거 운동이고 심각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규제하거나 제재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네. 거 말고 정책과 내용으로 승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 뒷부분에 동의합니다. 민망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여론 시장을 잡고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여론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가짜 뉴스들이나 어떤 불공정 뉴스들이 퇴출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마련인데 그걸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없다, 1 이하로 떨어졌다는데 1번 숫자를 저렇게 크게 내보낸다는 것 또한 상식적이진 않죠, 사실은요. 물론 저희 기상캐스터 그리고 기상뉴스에서 저렇게 할 이유가 과연 그러니까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굉장히 예민한 정치의 시즌에 선거의 시즌에 굉장히 감수성은 떨어진다. MBC의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저건 보시는군요. 굉장히 부주의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것을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MBC 스스로 어쨌든 공정한 뉴스를 만드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임인 거죠. 책임 역할인 거니까. 네. 그래서 MBC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뭐라고 할 만한 수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MBC가 좀 실수한 것 같긴 하다. 아, 그럼요. 부주의한 네,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좀 맥락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별건이지만 그 최근에 그 선방위가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또 SBS에 행정 지도를 했어요. 네. 다른 건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창피한 거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제가 사실은 여사자 붙여라. 예, 제가 문화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방송 출연을 하는데 문화방송이 MBC죠? 그렇죠, MBC죠. 그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 할 때 그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더니 저기 진행자가 갑자기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행정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사 쓸 때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하고요. 최순실 특검 이렇게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렇게 하지 거기 뒤에 여사 씨 무슨 뭐 원장 뭐 변호사 이런 거 안 붙여요. 붙이면 사실 글자 수가 넘쳐서 자막을 못 알아서 그지 않아요? 자막도 못 달고 네. 기사 저기 하면 뭐 2.5매 1.5매 안에 다 꾸겨 넣어야 되는데 그 다 어떻게 팩트를 넣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사 쓰는 건데 참 꼼꼼하시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하는 것이 과연 글쎄 이게 그 전국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 건지 제가 보기에 뭐 김건희 여사님 뭐 잘 그 주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뭐 여러 영상 확인된 걸 보면 굉장히 화통한 분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예, 스스로가. 그래서 아유 뭐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어때라고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는 정작 만나본 본인은- 적은 없어요. 아, 정작 본인은 내 느낌에. 그런데. 그러니까 잘 몰라. 뭐 확인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과도한 충성심이다. 괜히 내가 밑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여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김건희 여사가 이거 여사 왜 뺐어?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나라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확인이 안 되네. 확인해 주세요. 저도 확인이 안 되죠. 누가 확인할 수 있을 확인이 안 것인가. 되지만 뭐 전체로 동일합니다. 뭐 네. 설마 여사가 직접 뭐 왜 여사를 안 붙였어라고 했겠습니까? 네, 뭐 전 어쨌든 간에 항상 그 정권에 자기들이 가장 강조하는 기조가 있고 그 기조는 각 정책이나 각 판단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고 자유주의 핵심은 내 자유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는 결코 뭐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이나 여사가 뭐 이렇게 뭐 기사 나오잖아요. 전언으로. 왜 그거 굳이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라는 전언이 있었다라고 나오면 또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전화는 아직 안 나왔죠?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제가- 정부 네. 초기에 네. 그 여사와 씨 논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뭐냐면 김정숙 여사라고 해야지 왜 김정숙 했느냐. 씨라고 하느냐 해서 대표적인 진보 언론들이 맞습니다. 엄청난 입도마에 오른 적이 예,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한겨레 신문 등이 보도할 때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 이렇게 예. 보도를 해서 씨하면 안 되고 어떤 회사에서는 그거 가지고 노조총회도 했어요. 아, 그런 언론사 쪽은 내부에서? 언론사 내부에서 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물론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존중의 의미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사회적 논란이 생기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 불필요한 논쟁이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세게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갈등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네, 네, 네.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아부를 받아보니까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 저희는 항상 누가 아브라스 정영진 프로님, 네, 프로 선생님 뭐 프로 이렇게 선생님, 보면 예. 아, 이거 우리 옛날에 복도에서 늘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던 사이인데 많이 컸네. 아, 맞아. 예전에 그 SBS 라디오인가요? SBS 라디오에서 예, 거기서 자주 예, 뵀었는데. 우리 복도에서 늘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우리 번갈아 가면서 브리핑하던 사이예요. 아니, 제가 많이 올라와서 이게 아부하는 게 아니고 네. 워낙 밑에 있는 애들 제가 만나요, 요즘에. 예. 아니 왜 얼굴이 왜 빨개졌어? 그래요.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서. 예. 저희 스튜디오에는 정영진 많이 컸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하셨어요. 자, 그럼 끝에 저 관건 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가볼까요? 아, 예, 요거 네. 짧게 묶어서 가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딜 갔냐면요. 네. 사진 바로 주시죠. 네,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야 라는 제목인데 뭐가 처음이냐. 네, 저 영정사진 누구실까요? 아. 예, 유경수 여사입니다. 네. 생가를 방문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명록에 뭐 유경수 여사의 뜻을 기억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냈고요. 뭐 최근에 그런 행보들이 많았잖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하기도 하고 뭐 민생 토론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대통령의 행보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민생 토론회죠. 15번 정도를 했는데 이제 돌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이건 총선 공약 발표회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건 선거하고 있다. 네. 관권 선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인데 원래 이런 행보들을 좀 하죠, 총선 전에. 아니요, 총선 안 전에 해요? 이렇게 안 더 하죠. 조심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불필요한 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역대 대통령들의 태도였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다 비슷했던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논란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뭐 다 떠나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린벨트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 군사보호 시설에서 중요한 거는 그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외국인 소개할 수 있는 그 지역까지도 그냥 해제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취재해서 물어봤더니 설령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거기가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니고 비행 안전 구역이라고 이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첩 규제들이 좀 많이 그렇죠. 있죠.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보호구역 해제야 이래서 개발이 확 될 수 있어. 그거는 아니다. 잠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으나 그렇죠. 사실상 현실은 개발은, 현실은 그 산이 많다. 넘어야 될 산이.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건 선거 멈추라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국민들은 이런 뭐 이거 해줄게요, 저거 해줄게요라고 하면 와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진짜 개발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지만 요새는 포켓스나. 전부 휴대폰 시대이기 때문에 검색 다 검색합니다. 해보고. 네. 검색해서 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 판단합니다. 이 뭐야?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런 판단을 하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민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네. 그 높아진 민도에 맞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 선거운동도 행위가 좀 하고 정치들 좀 그렇죠. 해라.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도가 높아졌죠. 네. 그런 점에서 뭐 그런 발표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예전처럼 예전이라는 게 뭐 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겠네 해서 막 갑자기 표를 몰아주고 이러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거꾸로 보면 대통령의 저 행보 자체가 뭐 큰 영향 없다. 선거를 위해서 막 저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께서 여러 밝힌 것처럼 연 끝날 때가 올해 마지막까지 계속 저 민생 행보를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실제 뭐 보수층의 결집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국민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도 보수층의 결집을 이긴 게 아니죠. 뭐 2030 세대들이 함께하는 뭐 이제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세대 포이론 같은 역시 여러 가지 선거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선거 전략이지 뭐 단순히 뭐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뭐 보수 지역 이런 분들 결집시키는 게 사실은 뭐 큰 전략이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뭐 저 행보를 그렇게만 보는 것 자체 뭐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 제 끝으로 하나만 딱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586 청산론을 엄청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가 586을 많이 청산했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다음 캐치프레이즈, 다음 선거 전략? 뭐 이건 뭘로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곤란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큰일 났네. 뭐 오늘 아침 대번 저 보수 언론들의 제목이 그렇게 잡히는 걸 보고 귀신과 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적극적으로 비판하겠죠. 이재명 대표에 이재명 대한 비판으로 대표 이제? 개인에 대한 뭐 사분오열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늘 할 그 뭐 거니까. 조국 신당처럼 민주당도 이름에 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넣어서 뭐 제명당으로 해라 뭐 이런 또 발언을 하긴 했더라고요. 집중적인 네. 공격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과도한 악마화 같은 것들이 있고 마녀사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비주류잖아요. 민주당 사람들 안에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엘리트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학생 운동을 하기를 했어, 뭐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 뭐 사회생활을 똑바로 한 적이 있어, 뭐 공장에 있다가 나와서 저 중앙대학에서 사법고시만 하다가 변호사 돼서 막 돈 막 벌다가 그러다 정치한 거 아니야?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하면서 비주류의 서름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산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박수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욕 먹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전 예. 바로 그 비주류 의식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입니다. 근데 네. 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닙니다. 제1야당. 180석 가진 그야말로
무엇이든 원하면 할 수 있는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럼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거죠. 이 비주류 의식은 뭐가 문제냐면 비주류 의식을 갖는 순간에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나는 문제 해결할 사람이지 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방 컴플렉스 혹은 비주류 의식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미 본인이 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 지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1야당 가장 큰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류 의식을 가져야죠. 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요 주류가 되라. 이미 주류다. 네. 이미 주류인 거죠. 주류라는 걸 인식해라. 그럼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와 함께 이렇게 논평을 같이 좀 해봤는데 저희 장 기자님은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때문에 이게 조회수가 떨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네, 아직- 조회수와 뭐 예. 이런 아직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걱정 아직은 하지 아, 마세요. 그래요? 예, 여기 어차피 따로 우리는 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섭외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두 분이 연계로 그냥 계속 나오시는 걸로 하죠. 그죠?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뉴스와 새로운 형식으로 또 논평 같이 좀 전해드렸는데 보시기에 좀 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잘 저희가 꾸려서 오늘 반응 좀 보고 조회수 봐서 여러분께 연락을 편집에서 드리도록. 못 뵙겠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편의점으로 오세요. 저도 가도 돼요. 너무 많이 해, 진짜. 아주 적당히 좀 해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윤석 기자님, 그리고 이재명 부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신혜원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장르만 여기도 내일 설마 하냐? 요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희는 예스, 맞습니다. 합니다. 내일도 라이브로 합니다. 오전 11시. 네, 합니다. 심지어 내일 인터뷰 2개 있어요. 네, 합니다. 3.1절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런 마음 저희가 이어받아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희는 내일도 라이브로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